오늘 신청극장의 시작은 슈렉입니다. 이 슈렉을 선정한 이유는 지난번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슈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외에도 코코도 있었고 업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일단 슈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슈렉은 모두 4개의 시리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슈렉 1, 2, 3, 그 다음에 슈렉 포에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3편까지는 본 것 같은데 슈렉 포에버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영화는 슈렉 시리즈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래서 슈렉 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줄거리나 그런 데서 오는 이야기보다는 스포일러는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화를 볼 때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요, 정말 다시 보니까 와 하는 생각들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게 이때까지의 옛날 이야기들, 이제 그런 애들을 한 번에 보내버립니다. 악당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악인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빌런은 빌런이죠. 이제 슈렉과 부딪히는 또 이 극의 반대쪽 점에 있는 이 인물인 파가드 맞나? 왜 갑자기 이름이 저 외우고 있었는데, 공작, 귀족 성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주가 이 페어리테일들을 그 주인공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돈 받고 팔아요. 일단 말하는 원숭이래. 말하는 당나귀, 팅커벨, 피노키오 이런 것들을 막 파는, 돈으로 헐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있던 동화들을 뒤집겠다 라는 의도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땐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런 설정이구나, 근데 약간 좀 못되게 슬프게 설정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면은 이 드림웍스의 제작진이 옛날 이야기, 공주님 이야기를 뒤집어 보고 싶다는 의도가 아주 뚜렷이 느껴졌어요. 첫 장면만 제가 스포일러를 할게요. 스포일러는 좀 줄여서 첫 장면의 오프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화장실에서 슈렉이 옛날 이야기를 읽다가 결말 장면 Has Philly ever after 할 때 처음에 오프닝을 딱 보여줘요. 이게 슈렉이 성격이 못돼서 라고 처음에 보이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다 엉터리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요즘의 관점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라푼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옛날 동화들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닌 그 밑에 좀 섬찟하고 무서운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가부장적인 여성에게는 상당히 어떤 굴레를 씌우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는 거를 첫 장면에 이렇게 시원하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리테일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막 팔려나가고 쫓겨나가는 이런 설정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않아서 영화에서 드디어 슈렉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딱 보면 그런 초반의 이 모습들이 상당히 정통적이지 않고 이미지를 반대로 뒤집죠. 예를 들면 슈렉이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슈렉이 목욕하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도 아니고, 하지만 그 슈렉이 목욕하는 게 진흙이에요. 머드. 물론 머드 마사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최고급에 속하는 마사지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막 이렇게 샤워하고 하는 모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막 청량하고 시원하거나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진흙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입안에 이 샤워물을 물고 우물우물하다 뱉는 것까지도 진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의 상상이나 접근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초반부터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그냥 어쩜 저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오래전에 본 20년 전에 본 영화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을 제가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황이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고 제작진이 제가 당황했다는 건 저조차도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판단해. 뭐 영어로 이렇게 멋지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그 영어 대사를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슈렉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피오나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대사가 반복되면서 듣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겉과 속은 매우 다른 거다. 어쩌면 겉은 달라도 속은 다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림웍스에서 이 슈렉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일지 몰라도 드림웍스가 디즈니에 비해서 이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또는 지배 계급까지는 너무한가요? 지배계층의 어떤 이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것에 훨씬 더 거부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영화의 초반에서 나오더라고요. 영화의 초반에 슈렉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샤워하고 뭐 이런 것 다음에 그 다음 씬 중에서 마을 사람들이 슈렉을 이제 내쫓으러 말도 안 되게 왔을 때, 그때 슈렉의 행동에서 이 슈렉이 겉모습은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힘세고 멍청해 보이는, 스투피드하고 어글리하고 그런 몬스터이지만 이 사람의 이 생명체의 이 존재의 본질은 다르구나라는 행동을 딱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하는 행동과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첫 등장씬 앞쪽부터 보면 이 슈렉의 캐릭터가 뭔지가 금방 사실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아주 뭐 많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캐릭터, 그 모습이, 그 성격적인 특성, 캐릭터의 특성이 그때만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 영화 중간에 또 한 번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제 이 용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용과 왜 싸우는지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아니면 이 영화 한번 봐보세요. 금방 왜 싸우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용을 무찌른다고 하긴 그렇고 용으로부터 공주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피오나 공주를 구하는데 성공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출해서 나오다가 또 슈렉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이 앞의 행동과 맞아 떨어집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 에디 머피의 목소리로 출연했던 말하는 당나귀 동키, 이 동키를 찾아서 구합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막 공주랑 도망치다가 동키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주는 도망치려고 하는데 슈렉은 찾습니다. 찾아서 구출을 해와요.
이런 면이 슈렉 안에 있는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입니다. 이 측면은 계속 슈렉이라는 캐릭터 안에 사랑, 또 친절, 또 차별하지 않는 공정함,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실 숨어 있는 것도 아니죠. 외모만 지우고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보인다는 것을 이 영화에선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뒤에서 슈렉과 피오나 공주 사이의 썸을 넘어선 어떤 사랑의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개연성을 주는 거죠. 하지만 슈렉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캐릭터의 특징은 역시 용기죠. 과감하게 용과 싸우고, 또 자기 뭐 좀 갈등은 합니다만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고는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용기 있게 돌진도 하는, 그리고 애초에 용을 찾으러 공주를 구하러 가는 과정 자체가 또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슈렉의 메인 캐릭터의 특징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용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친절함, 사랑을 안에 갖고 있다는 그런 캐릭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피오나 공주 얘기를 해야죠. 또 이 영화를 봤는데 또 공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피오나 공주는 설정 자체가 안티 프린세스라고 할까요? 반공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공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슈렉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냥 영락 없는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의 모습과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위선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그걸 한꺼풀 딱 가지고 있다가 하룻밤을 이제 같이 돌아간 길에 묵고, 그때 밤에 슈렉과 동키의 대화를 듣고 하면서 마음이 좀 열리고 나서는 본 모습을 보입니다. 본 모습이라고 해봐야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막 무술에 능하고 주도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아마 이것도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쁜 여자가 수동적이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멋지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이제 피오나 공주의 캐릭터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피오나 공주의 캐릭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강점이 있다. 이걸 보고 아이들이 뭔가를 느끼겠다.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런 면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도 저렇게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느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피오나 공주 역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밤마다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컴플렉스는 사실 피오나 공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슈렉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오나 공주의 캐릭터에서 제가 하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다 라는 믿음 속에 제가 무엇이 보였냐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내가 예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가 느껴졌어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쁘다라는 강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 바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쁨을 받는다,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게 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종종 자주 나타나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때 제일 자주 보냐면요, 아이들이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만 이쁨을 받을 거다라고 믿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아이가 있는 존재 자체로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 아이의 장난기, 그 아이의 실수조차 다 사랑스러운 건데, 부모의 시선엔 이 아이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나누기보다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피오나의 생각 속에 있고, 그래서 피오나 역시 당연히 이 저주가 제대로 풀리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고, 밤에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예. 슈렉 역시도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Stay away. 예. 거의 막 앞에 보면 개조신 문양 같은 거 그려서 사람들 다 밀어내요. 자, 이것도 참 저는 조금 인상적으로 봤어요. 뭐 대단히 신기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별일 아닌데 까칠하게 막 밀어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곁 안 주고 밀어내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매우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거의 믿음에 가까운 판단, 뭐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미워하는 것 같으면 난 너 안 좋아했거든?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를 어른들만 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방어 기제를 되게 많이 쓰고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별일 아닌데도 발끈하고 화를 내고 뭐라 그러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어른들은 저 이렇게 성격이 나쁘지? 저래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이걸 이제 방어 기제는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흔하게 있는 방어 기제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도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이 영화의 압권은 역시 거의 엔딩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마법이 풀리는 씬이죠. 거기서 정말 처음에 봤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공주가 본 모습이 아니었어? 라는 거. 예, 제가 뭐 좀 스포일 하자면은, 스포일러는 좀 줄여서 이 피오나 공주의 본 모습은,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시 한 1분 정도 끄세요. 예, 사실은 그 밤에 있는 그 괴물과 비슷한, 이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카메론 디아즈를 모델링한 그 낮의 모습보다, 참 또 그 얘기 하나 있어요. 동키는 사실 사회성이 갑이죠. 예, 정말 이렇게 치대고 삐대고 고박해도 꾹 참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을 위해서 충고도 해주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사회성이 강하구나. 얘도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게 있구나. 또 사회성 지능이 아주 뛰어나죠. 말하는 거 보세요. 잠시도 안 쉬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뭐라고 해내도 다 맞아넘기면서 갑니다. 사실 슈렉 시리즈의 캐릭터 압권은 장화시는 고양이 2편에 나오죠. 아마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목소리 연기를 한 걸 텐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같이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편의 이 동키는 에디 머피가 연기를 했습니다. 뭐 한창 젊었을 때여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통통 튀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동키 하면 여기서 제가 요번에 눈에 띈 거는 역시 그 용과의 사랑이죠. 로맨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요즘 시대의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얘네들이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인종차별하지 말자, 계층차별하지 말자,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또 깊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분 좋고 훌륭한 명장면들이 많은 슈렉 1이었는데 딱 하나 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였냐면요, 이제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그 성주가 피오나 공주랑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피오나 공주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결혼식 웨딩 케이크가 나옵니다. 웨딩 케이크가 나오는데 피오나 공주와 성주의 이 인형을 딱 세워놨죠. 근데 피오나 공주가 그 성주의 이 인형을 푹 눌러가지고 케이크 안에 한 반쯤 넣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실제 그 성주 키가 작거든요. 키도 외모잖아요. 키도 본인이 뭐 엄마 말 안 들어서 키 안 컸다, 그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 키 키우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도 정말로 확신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키가 작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좀 차별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고 기분 좋은 영화였지만 그 장면 하나가 못내 마음에 걸리면서 그 성주에게 그 연민의 정이 생기며 키 작은 게 무슨 대라고 저렇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재밌는 비트가 많습니다. 성주의 도시 성강의 장면을 보시면 드림웍스가 디즈니를 디스하는 그런 느낌도 금방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려고 해 라는 말이 계속 가슴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자라기 신청극장 영화는 슈렉이었습니다.